지금 전국의 현안인 국정원 해킹 의혹 그리고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초대해서 들었고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예. 야당도 좀 마음 편치 않은 일이 많으시죠, 요즘에? 늘 우리가 진화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셀프 디스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됐죠? 예. 문재인 대표께서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죄송하다. 박지원 대표는 호남 얘기만 해서 미안하다. 민 의원님 셀프 디스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노래 못 하시나요? 보다 이렇게 즐겁고 밝고 이래야 되는데 예. 스타일이 좀 진지하고 이래서 예. 고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김재원 의원께서 출연하셔서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와서 보면 거기에 발자국이 다 있다. 컴퓨터 발자국 전문가니까 와서 안철수 의원께서 보시면 다 아는 거다. 그런데 그 민감한 정보를 적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자료를 다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거냐, 누구한테 좋은 거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죠. 아마 작년에 그 외신에 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나라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 아마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이 보도를 접하고 국정원에서 이제 이탈리아 업체랑 이메일을 주고받죠. 우리가 국내법상 불법이니까 다른 쪽으로 서버를 옮길 수 없냐,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없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본처에서만 범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국회에 정보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보위에 제출하면 정보위원들만 비공개로 열람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보 접근권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한다면 더욱 좋겠죠. 네. 그렇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대개는 고철덩어리 이상으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와갖고 적당한 정도 삭제하고 적당한 정도 복구한 다음에 자 이겁니다라고 보여준다면 예, 예. 대개의 비전문가들은 그중에 딱 국회에서 유일하게 한 명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예. 그분한테 한 달, 두 달의 시간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시연하고 끝나면은 우리는 진시에 접근할 수가 없죠. 문제는 네. 2005년도에 이 국정원 도청 사건이 있었을 때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정원은 국민이 믿을 때까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몇 있습니다. 년도예요?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국회 특위를 조사하자는 요구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고 그 당시에 그 우리 도청 프로그램, 도청 기계 자체가 다 파쇄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정말 국정원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고 국정원이 정말 원하는 바, 국민이 원하는 바, 테러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감청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합법적 감청을. 그러려면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냐? 국회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야당에서 지금 내라고 하는 IP 주소 여기에 그러니까 적한테 유리한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다 공개하면 그 부작용이 있을 적한테 좋은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국정원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만 공개를 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네. 국정원이 민감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봤어요. 어떤 예. 부분은 사실 뭐 좀 불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불법이기 때문에 노출을 갖다가 꺼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접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정보위 14명인데 조금 수를 압축할 수가 있겠죠. 예. 14명 전체한테 보고를 했다가는 자칫하면 이거 책임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군가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소화된 인원한테 보고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이 스스로 그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정보위원들은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 정보위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알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셨습니까? 비밀 인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그 파일을 갖다가 뒤져봐서 네. 국내에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을 했는지 가령 예. 뭐 30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 30개 소프트웨어를 갖고 무한 복제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쉽게 검증할 수 있겠죠.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보고하는 거는 별도로 국정원이 정말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국회 정보위원만 상대로 보고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국민이 의심스러워하는 바에 다 해소해야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정보기관이 예.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임모과장, 돌아가신 임모과장이 자기장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제 여권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다 복원해서 내놓으면 그걸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네. 우리 정부 여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대체 여권의 A, B, C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정원의 정보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입수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갖다 확인도 하지 않고 국정원의 말을 100% 진실로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고 그 자체가 이미 국정원법 국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삭제한 방식이 어떻게 그걸 알았고 그걸 발표한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국회 정보위에 와서 정보를 공개한 게 낫지 여권의 A 의원, B 의원, C 의원, D 의원을 통해서 예. 그런 그 정보를 갖다 일방적으로 흘리고 믿으라 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라고 봅니다. 네. 세간에서 그 일부 의혹이 일었던 마티즈 번호판 어제 경찰이 해명했는데요. 그 부분 지금도 의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마티즈 번호판 자체에 대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나 판단은 뭐 이렇게 그다지 뭐 많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우리 그 임모 직원의 어떤 그 이 사람이 사찰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신고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등등 모든 것이 지금 상반되거나 부정확하거나 충분히 국민들이 어떤 음모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그 여지들을 갖다 많이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이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검증돼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4개 상임위에서 예.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안행위는 경찰 수사, 그 임모 직원의 그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와 비슷하게 형평을 맞춰서 이제 노동개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문제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길게 갈 문제고 더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여권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그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 일자리 거기서 임금을 줄여서 그걸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거든요. 야당은 임금 피크제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우선 임금 피크제의 내용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거는 원래 정년이 58세였는데 60세를 2년 연장했으니 네. 기업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을 취업시킬 여력이 적다. 그러니까 이 2년의 연장분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애당초 우리가 정년을 연장할 때 애초에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네. 임금 피크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정년을 보장하되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을 더 늘리는 어저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은 일을 끝내는 사회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70.1세래요. 예.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노동을 하면서 인생을 마친다는 것이죠. 그만큼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년 후 단계적 그 연장, 예. 정년 이후 연장까지 얘기하는 건지 정년 이후에 재취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피크제를 하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이게 그렇다면 첫째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년 연장할 때 사회적 합의는 그것이 아닌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정년을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청년 취업이 가능하냐, 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네, 네. 일의 상관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청년에 임박한 분들이 일하는 분야하고 청년들이 일하는 분야는 청년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자금 여력이 생기지 않냐. 예, 예. 그것만큼 사람을 청년을 갖다 신규 고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떤 법적인 담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예.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청년을 갖다 고용했을 때 임금 피크제에서 아낀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청년을 갖다 고용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갖다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 이런 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막연하게 여기서 임금을 삭감하면 청년이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네. 하는 전혀 그 논리적 정합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야당이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서 임금 피크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 그 자체는 예. 그 자체로서 일단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워낙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가 그래서 나온 방안인데 그러면 야당의 대안은 뭐냐?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네, 있는데 예. 우선 그거는 저희가 지금은 사회적 대타협을 갖다 우선 강조하고 있죠. 노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법이 헌법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기본이고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본이나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안 자체가 모호하단 말이죠. 임금 피크가 정년의 연장을 재연장을 포함하는 것인지 취업 혹은 뭐 재취업을 갖다 보장한다는 것인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 우선 정부의 안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요. 예. 청년 취업과 임금 피크제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또 앞장서서 얘기하기보다는 또 노동시장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던데 대기업과 1차, 2차, 3차 밴드의 어떤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데 임금 격차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씀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쨌건 저희 논의의 나름대로- 여지는 있는 거군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군요. 그것이 누구한테 보편적인 선이 되느냐, 네. 보편적인 이득이 되느냐 예.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개혁의 두 번째 현안이 이른바 쉬운 해고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해고, 징계해고 말고 일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워낙 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비정규직만 자꾸 뽑아서 양산되는데 해고 요건을 쉽게 해서 성과가 안 나면 해고할 수 있게 하면은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채용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뭐 참 너무 황당한 어떤 논리라서 네. 사실 뭐 대응하기도 좀 그런데요. 자,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 해고가 어려워서 해고를 쉽게 해갖고 정규직을 채용하겠다? 그러면 해고를 쉽게 합니까?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라 갖고. 네, 청년들 지금 우리가- 뽑자는 얘기, 청년들을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안 나는 기존 직원들 대신에 청년들을 뽑을 수 있게 하자는 뭐 그런 취지인 거죠. 이제 말로는 예. 어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어떤 총선을 앞둔 일종의 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이익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거죠. 마치 이제 청년들의 취업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보장할 수가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자꾸 두 세대의 어떤 갈등을 갖다 일으키면서 네. 이쪽에 이 청년 지금 임금 피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 공공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볼 때는 상층 권력화되어 있는 그 강성 노조이고 예. 그쪽은 이제 파업을 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국민 일반으로서 볼 때는 그들이 이제 기득권을 비춰질 거고 예. 새누리당은 어떤 청년 20, 30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네. 뭐 진짜 진심으로 이것을 갖다 접근하려고 하는가 예. 진심으로 어떤 보편적 이득을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 간의 상관관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지적한 맹점들에 대해서 어떤 예. 대안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사실은 정치적 구호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요. 어제 저희가 김재원 의원께 이 현안에 대해 14분 드렸거든요. 두 가지 예, 현안에 예. 대해서.
오늘 지금 한 17분 정도 들었고 예. 남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 얘기는 야당 얘기를 그러면 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께서는 야당의 브레인 중에 한 명이시고 굳이 분류하자면 비노계의 브레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 나올 가능성, 그냥 전략가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일관된 입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신당을 하려면 예. 우선 전국적으로 대중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정당과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예를 들면 지금 당 안에서 그 유력한 분이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요? 예. 왜요? 거의 공천 이후에 예.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는 나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또 뭐 그런 지도자들을 갖다 내보내겠습니까? 그럴 예.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네. 바람직하지도 않다. 신당이 나오는 것이. 신당이 이제 우선 가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당이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갖다가 흡수해서 간다고 할 때 그거는 되게 이제 공천 이후에 공천을 예. 못 받으신 분들의 이삭죽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크게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오픈 프라이머리 오늘 쟁점이어서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다뤘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전부터 반대하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현재 국회의원 예. 아니면 현직 단체장들만 그 미국처럼 일본처럼 오래오래 그 민 의원님 유리하시겠는데 그러면? 저한테 유리할 수 있죠. 당연히 유리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물론 신진들이 들어온다고 기존 정치인들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어떤 확인된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치의 역사고 뭐 30% 40% 불가를 해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 그래도 변화는 필요하다. 나태할 수도 있고 기득권도 누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요구와 오픈 프라이머리는 배치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휴가를 좀 많이 가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추천 휴가지 한 군데씩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재현 의원께서는 청송 본인 지역구에 있는 주함산인가요? 거기 추천하셨거든요. 민 의원님은 서울이시라서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되게 휴가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배봉산하고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길이라고 하는 뚝방길 여름에는 주로 거기서 이제 보냅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를 제가 휴가지로 추천할 수는 없고 예, 예. 제 강원도 횡성에 갑천면에 어답산이라고 있습니다. 어답산이요? 예. 처음 병지방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요. 해발 한 800m 가까이 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만큼 그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 묻어 있지 않고 비경이고 예. 계곡물이 항상 넘쳐나고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 온천도 있고 또 천주교 우리 성지인 풍소원 성당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횡성 한우도 가서 드실 수 횡성 있고. 한우, 횡성 어답산 알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횡성 한우가 없어서 옥수수하고 감자만 먹고 살았습니다만 요새는 꽤 있더라고요. 예, 옥수수 감자가 건강에는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튼튼하게.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